안녕하십니까, 최중인 원장입니다. 전력공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입니다. 배전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장에서 우리가 변전소를 공부했는데 변전소 이후부터 부하까지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이후에 어떻게 전기가 연결되었고 어떻게 부하에 전기가 공급되는지 그러한 선로를 얘기하는 것이 이 배전 방식인데, 이 물론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은 부하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부하에 전기 공급할 때 단상 2선식도 있고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직류 방식이냐 교류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배전 방식을 보도록 합니다. 배전 방식에 있어서 용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T가 뭐냐면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이유라 그랬죠. 변전소에서 이렇게 선로가 나와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를 변전소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해요. 급전선. 피더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더. 그 다음에 이 라인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 영어로는 메인 라인이에요. 메인 라인. 간선은 구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간선이고요. 급전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합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요것 있죠. 이렇게 분기되었다라고 해서 브런치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기선이라고 해요. 분기선. 그 다음에 점도 있습니다. 보세요. 간선과 분기선이 만나는 이러한 점 있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이 점을 궤전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용어 한번 먼저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교재를 봅니다. 배전선로는 이거 전체를 우리가 배전선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까지요. 그래서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여기 발전소가 올 수도 있고 배전용 변전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직접 수용 장소에 이르는 전선로를 배전선로, 이 전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급전선을 피더라고 합니다. 급전선은 배전 변전소는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것은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는 선로입니다. 도중에 이 급전선에는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간선은 메인 라인이에요. 급전선과 분기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선입니다. 급전선에 접속된 수용지역에서의 배전선로 가운데에서 부하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배전하거나 또는 분기선을 내어서 배전하는 선. 그래서 말은 어려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간선, 메인 라인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했을 때 버스선 있죠. 버스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송전에서 뭐 버스선, 그리고 배전에서는 간선. 그 다음에 분기선은 브랜치 라인이고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로의 가지 모양으로 된 부분으로서 여기에 부하가 연결됩니다. 부하라는 것은 여기에 직접 수용가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변압기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배전선의 구성이었고요. 용어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전 방식을 하는데, 배전 방식에는 뭐 우리가 저압과 고압도 구분이 됩니다. 저압의 배전 방식, 고압의 배전 방식 원래 구분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배전 방식인데 첫 번째 가지식, 수지식, 두 번째 환상식, 세 번째 뱅킹 방식, 네 번째 네트워크 망상식입니다. 이 부분도 실기에서는 좀 더 저압, 고압으로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 필기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배전 방식에서 가지식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가지식 혹은 수지식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했었던 방사상 방식 있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식, 수지식만 전압 강화가 크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크고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나머지 방식은 보통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가지식, 수지식 얘만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환상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환상 이런 모양이 환상식이에요. 환상식. 그 다음에 뱅킹 방식은 우리가 뱅킹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뱅킹 방식이고 그 다음 망상식은 영어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망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만 좀 특별하고요. 나머지들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식, 수지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지식, 수지식은 영어로도 트리 시스템이에요. 모양 자체가 나무 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트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지금 첫 번째 가지식을 하는데 나뭇가지 모양 하시면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부분 복잡한 것 같은데 쳐내지 않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대부분 맞추는 부분이에요. 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전소가 있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혹은 우리 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 보시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선로 이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면 전체가 정전이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모든 전류가 이 부분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류가 크고 따라서 전압 강화도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 그림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시설이 간단합니다. 보시면 변압기와 선로밖에 없죠. 기타 방식이 갖춰야 될 예를 들어서 환상식에서 개폐기, 뱅킹 방식에서 차단, 퓨즈, 그 다음에 망상식에서 프로텍터 이런 기기들이 들어가는데 가지식에서는 그런 기기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압 강화가 크고 왜? 흐르는 전류가 크니까 전압 강화가 크고 정전의 범위가 넓다. 여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뒷단이 모두 정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낮다. 우리가 전기에서 공급 신뢰도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전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전이 잘 되니까 공급의 신뢰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공급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정전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럼 이런 방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하느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거죠. 이런 방식은 어디에?
농어촌.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공장 같은 것도 따로 떨어져 외지에 있고 하다 보면은 농어촌 지역이나 뭐 화학공장 이런 곳에 가지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지식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적용되는 곳,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크고 뭐 전력 손실이 크고 정전 범위가 넓다, 공급 신뢰도가 낮다, 이런 것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상식입니다. 영어로 뭐요? 루프 시스템입니다. 루프 시스템.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변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루프를 그리는 거, 이게 루프입니다. 루프. 그래서 부하를 이렇게 공급하고요. 지금 얘가 지금 간선이에요. 간선에 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가지식에서 없었던 장점이 이거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났다,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 여기서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장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서 이까지 공급했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쪽에서 이만큼까지 공급하고요, 이쪽에서 이까지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전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되긴 하지만 가지식에 비해서는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네, 볼게요. 환상식 루프 시스템은 간선을 환상으로 구성해서 양방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 통로에 대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흘러도 되고 이쪽으로 흘러도 된다, 그런 융통성이 있고, 전압 강화, 변동 및 전력 손실을 경감한다. 가지식에 비해서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가지식에서 한 라인으로 만약에 100A를 공급했다라고 했을 때, 환상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50A, 이렇게 50A 전류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전류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전압 강화 E는 I야. 전압 강화도 감소되고요. 전력 손실은 더 I 제곱 R입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전류가 작아지면 전력 손실도 감소된다. 가지식에 비해서. 네. 그다음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거죠. 다른 것도 장점이지만 정전이 시키지 않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1년 동안의 정전 시간이 몇십 분이 안 돼요. 1년 토탈에서 정전 시간 몇십 분이 안 됩니다. 외국에는 그 정전 시간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가 전기 쪽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공급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복잡화에 따른 부하 증설이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결합계팩이라는 게 있죠. 결합계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얘가 이렇게 열려있다가 이 부분이 고장나면은 이렇게 닫혀서 이까지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 앞에서 가지식에서는 없었던 이러한 결합 계팩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비의 복잡화에 따른 설비가 복잡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기를 모두 설치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하의 증설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식에 비해서 이것은 공급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도시로 치면은 가지식을 우리가 농어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환상식 같은 경우는 소도시,
이런 곳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가지식에 비해서, 가지식에 비해서. 그 다음 결합계폐기 말씀드렸지만 이 결합계폐기가 뭐냐, 고장 시에만 자동적으로 폐로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결합계폐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식에서는 결합계폐기입니다. 결합계폐기. 퓨즈 아니고요, 스위치가 계폐기죠. 결합하는, 선로를 결합하는 계폐기.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뱅킹 방식입니다. 뱅킹 방식인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압기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변압기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식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이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같이 고장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뱅킹 방식입니다. 그럼 볼게요. 같은 간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의 저압측 간선을 상호 병렬로 접속해서 부하의 융통성을 도모한 배전 방식인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압 강화 변동 및 전력 손실 경감된다. 환상식하고 같죠? 예, 환상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이 환상식과 비슷하게 전류가 분배되고, 그 전류의 분배에 의해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 플리커 현상이 감소된다. 플리커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봤고요. 혹시나 동남아 쪽에 가시면 전기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면은 전기가 저녁에 조명이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깜빡깜빡한다? 이것을 우리가 플리커라 그래요. 플리커, 깜빡한다. 이것은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뱅킹 방식은 우리가 병렬로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전압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환상식과 똑같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캐스케이드 현상에 의한 정전 범위가 넓어진다. 캐스케이드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요.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났다,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차단기는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얘도 내가 도와주려고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얘까지 고장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혹은 얘까지 차단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실기 시험에서도 캐스케이딩 현상이 무엇인지 써라 라고 잘 나와요. 실기에서도요. 그래서 캐스케이딩이 뭐냐? 변압기 2차측 저압선의 일부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 건전하다기보다 고장나지 않는 변압기 얘기하죠.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압기 1차측 보호장치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리는 현상, 이것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 주느냐? 고장이 나면은 끊어져 버려라. 얘가 고장이 나면 얘가 차단되기 전에 여기서 이 퓨즈가 끊어 버려라 하는 이 퓨즈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분 퓨즈가 되겠죠. 구분 퓨즈. 앞에서 환상식에서는 끊어져야 될 용도가 아니고요, 결합시켜야 될 용도였기 때문에 결합 개폐기였습니다. 결합 개폐기.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고장이 났을 상태에서는 얘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끊어줘야 된다.
구분 표주가 설치됩니다. 뱅킹 방식에서는 구분 표주. 네. 그리고 당연히 얘도 환상식과 더불어 부하 밀집 지역, 예. 환상식보다는 좀 더 큰 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얘도 당연히 부하 밀집 지역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망상식입니다. 망상식. 영어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물망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전소가 있을 때 2회선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하 A, B, C, D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 B, C, D가 부하인데 이 부하에 절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A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절대 정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선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망상식을 봅니다. 같은 변전소에서 서의 같은 변압기에서 나온 2회선 이상의 고압 배전선에 접속된 변압기의 2차 측을, 이 변압기의 2차 측을 같은 저압선에 연결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즉 보시면 각 부하는 최소 2개 이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 뭐 C도 그렇고요. 최소 2개 이상의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절대 정전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변압기 앞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변압기가 고장날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것을 우리 역가압이라고 합니다. 역가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프로텍터라는 기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즉 망상식에서는 네트워크 프로텍터, 뱅킹 방식에서는 구분 표주, 그 다음에 환상식에서는 결합 개폐기란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변전소의 차단기 동작 시 네트워크에서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흘러 1차적으로 역가압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망상식의 특징은 앞에서 했던 환상식이나 뱅킹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 경감, 이것은 환상식, 뱅킹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고요.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얘는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 가능하고, 그 다음 공급 신뢰도가 가장 좋다. 무슨 말이에요? 정전이 되지 않는다. 네, 정전이 가장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하의 증설이 용이하고, 다만 단점으로는 네트워크 변압기나 네트워크 프로텍터 설치에 따른 설비비가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선로도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 비싼 장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비싸고, 대형 빌딩과와 같은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뭐 예를 든다면 가지식은 시골, 농촌, 어촌, 환상식은 소도시, 뱅킹 방식은 중도시, 망상식은 대도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상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축에 의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사람과 가축, 동물 등에 의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대략적인 이름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이 각 방식의, 배전 방식의 특징을 정리하시기는 어려움 없을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 합니다. 전기 공급 방식. 전기 공급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특징, 수치 몇 개만 기억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단상 이선식입니다. 우리가 상을 이렇게 파이로 쓰고요. 선을 Y라고 해서 W라고 씁니다. 단상 이선식. 어떻게? 변압기가 한 상입니다. 이거 한 상이고요. 부하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보세요. 하나의 상, 그 다음에 두 개의 선, 단상 이선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하에 공급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로가 대부분 이거죠. 단상 이선식입니다. 단상 이선식. 그럼 두 번째, 단상 3선식입니다. 단상 3선식. 얘는 상은 하나예요. 상은 하나. 그런데 선이 세 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선은 어디서 떼오느냐? 중성선에서 이렇게 떼와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에 연결을 하고, 혹은 단상 3선식은 선과 선 사이에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 보세요. 상은 하나고 선은 세 개가 됩니다. 선은 세 개예요. 근데 얘는 뭐 최근에 뭐 사용하는 거 많이는 못 보셨을 건데, 이 사이에 110, 그 다음에 이 사이에 110V고요. 이 사이에는 220V입니다. 뭐 혹시 나이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승합을 할 때 그 한전에서 각 집마다 트랜스를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가전제품은 110V를 썼고요. 새로 나온 가전제품은 220V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프리볼트에서 110V도 되고 220V도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20V로 바꾸면서 110V 가전제품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한전에서 변압기를 나눠주고 110V는 그 변압기를 통해서 꼽아가지고 그 가전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변압기가 단상 3선식이에요. 어떻게? 220V를 내는데 여기에는 220V를 쓰고 여기에는 110V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단상 3선식이고요. 세 번째가 삼상 3선식입니다. 삼상 3선식. 얘는 변압기가 3상이에요. 3선식은 보통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상이 3개고 선이 3개입니다. 선이 3개고 그게 이렇게 부하, 삼상 부하나 뭐 단상 부하에 이렇게 연결이 된 시스템이죠. 네 번째가 삼상 4선식입니다. 삼상 4선식은 일반적으로 Y결선이죠. Y결선이라고 해서 부하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삼상 4선식은 중성점에 중성선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은 하나, 둘, 세 개고요. 선은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중성선까지 해서 4개가 됩니다. 배전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송전에서도 Y결선을 하는데, 송전에서도 Y결선은 하지만 보세요. Y결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삼상 4선식은 아닙니다. Y결선에서 중성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삼상 3선식으로 사용하고요. 중성선 사용하지 않으면은 삼상 3선식이고요. 우리가 송전에서 삼상 3선식 송전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배전이고, 배전은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 무엇이 중요하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한 선당 공급 전력과 단상 2선씩을 기준으로 한 한 선당 공급 전력 B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단상 2선씩을 한번 봅니다. 단상 2선씩. 예. 봅니다.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여기 부하에서 P 있죠. P. 소비되는 전력 P. P는 VI입니다. VI. 예, VI인데 지금 교대를 한번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전압 및 전류가 일정한 경우, 전압과 전류가 변하면 의미가 없고요.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경우에 한 선당 전력 공급비입니다. 그러면 단상 2선씩은 전체 전력은 VI입니다. VI고 이때 V는 선간 전압도 되고 상전압도 되죠.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선당 전력은 얼마예요? 단상 2선씩은 선이 두 가닥이었죠. 앞에서 했지만 선이 두 가닥입니다. 따라서 2분의 P는 2분의 1 VI가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단상 2선씩은 한 선당 전력이 2분의 1 VI고 이때 V는 선간전압도 되고 상전압도 된다. 그 다음에 단상 3선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상 3선씩. 단상 3선씩은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에도 연결할 수가 있고 선간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때 흐르는 전류 I, 그 다음에 여기도 전류가 흐르죠. 예. 단상 3선지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만약에 얘가 지금 220V잖아요. 예. 그러면 요것은 110V죠. 예. 그러면 요것도 110V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220V면 여기에서 이까지는 0에서 110,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10에서 220이에요.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예. 그럼 위쪽 전류와 아래쪽 전류가 같다면 만약에 10A와 10A라고 하면은 가운데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가운데 흐르는 전류는 0A. 보세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10,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10, 이 방향으로 10, 이 방향으로 10 하니까 가운데는 0A가 흐르고 맨 위에 10A, 맨 아래 10A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P는 여기에 V고요. 여기에 I입니다. 그러면 VI가 두 개 있죠. P, 여기도 P고 여기도 P인데 여기도 VI, 여기도 VI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력은 2VI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 선당 P는 전력 얼마요? 전체 전력은 2VI고 선의 가닥은 세 가닥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 3분의 2 VI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압은 제가 이 전압을 대입했죠. 이 전압. 맞죠? 이 전압을 대입해서 VI 해서 P가 두 개 있다고 해서 2VI입니다. 그럼 이 전압은 뭐다? 단상 3선식에서 상전압이 돼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2VI고 3분의 2 VI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일정하다 하고 이것 선간전압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선간전압 V, 흐르는 전류 I. 그러면 P는
VI입니다. 이때는 상전압 P고요. 이때는 선간전압 L입니다. 그때 한 선당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선은 똑같이 세 가닥인데 전압은 세 가닥인 건 변함이 없죠. 전력은 VL이니까 VLI니까 얼마? 2분의 1 아니 3분의 1 VLI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전압은 선간전압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2가 되고요.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입니다. 하지만 단상 3선식이기 때문에 선의 가닥수는 똑같이 세 가닥이 된다. 요거. 네. 그 다음에 3상 3선식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얘가 V고요. 그리고 얘가 R입니다. 그러면 3상에서 P는 얼마예요? P는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죠.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입니다. 그런데 3상 3선식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게 뭐예요? 3상 3선식에서 VL과 VP는 같지요. 따라서 지금 전류 기준이 아니고요. 전류는 얘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선간전압 기준으로 이렇게 했지만 상전압 기준으로 하더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겁니다. 그러면 3상 3선식에서 한 선당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3상 3선식에서 선의 가닥수는 세 가닥. 따라서 3분의 세 가닥이고요. 3분의 루트 3 V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선간전압과 상전압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돼요. 네 번째 3상 4선식이에요. 3상 4선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P는 보세요.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게 선간전압이요. 선간전압 VL과 선전류 IL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배의 VLIL이 되죠. 네.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한 선당 전력 얼마요? 한 선당 전력은 4가닥이죠. 4가닥분의 루트 3의 VI가 됩니다. 4가닥. 그런데 여기서 상전압 VP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 VP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VL은 VP에 비해서 루트 3배 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배의 VPIL 이렇게 됩니다. 전류는 의미 없고요. 그러면 이때 한 선당 전력 얼마가 돼요? 4배 3VI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군대에서 상사 있죠. 상사님. 상사 있죠.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4선식이에요. 보세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4분의 3인 3상 4선식입니다. 왜?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3상 3선식은 3분의 루트 3. 단상 3선식은 얼마?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보다는 4분의 3이 크죠? 그래서 다시 자주 나와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4선식. 그 다음에 선상님 할 때 선삼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상 삼선식이에요. 삼상 삼선식. 단상 삼선식 아니고 삼상 삼선식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때요? 보죠? 교재 있지만은 단상 이선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삼선식은 상전압 기준으로 하면은 3분의 2죠. 상전압 기준으로 하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상전압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단상 이선식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이선식이 2분의 1이었죠. P가 한 선은 저는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분의 3분의 2가 돼요. 그럼 얼마? 3분의 4. 133%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면 얼마? 2분의 1분의 3분의 1이 돼요. 얼마? 3분의 2가 돼요. 예. 그러니까 상전압 기준인지 선간전압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삼선식은 상과 선간 똑같죠? 모두 같습니다. 얼마? 2분의 1분의 3분의 루트 3이에요. 얼마? 3분의 2 루트 3. 그래서 1.15 115%가 됩니다. 115%. 삼상 4선식은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선간전압 기준에서 얼마가 된다? 루트 3이죠. 얼마? 2분의 1분의 4분의 루트 3 해서 0.866이 됩니다.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2분의 1분의 4분의 3이죠. 4분의 6은 1.5가 되는 거죠. 1.5. 그래서 다시 하지만은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삼상 4선식이 되고요.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삼상 3선식이 됩니다. 이 부분 그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어떤 데는 삼상 3선식이 크다 그러고 어떤 데는 삼상 4선식이 크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말씀드렸지만 선간전압 기준이냐 상전압 기준이냐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만 잘 읽어주시면 어려움 없습니다. 상전압 기준으로 삼상 4선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